아, 오늘 그거는 이제 정규 강의로도 올라가는 내용인데요. 오늘 배경은 사실 이게 평정이나 이런 거 사실 여러분 아실 필요 전혀 없어요. 사실 아실 필요 없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예? 이, 각가지 이제 상업적 마케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안을 조장하는. 그래서 정확히 팩트는 일단 아시는 정신 건강용이고요. 그냥 이렇구나 정도 그냥 간단하게 아시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 알았다고 면접 잘 보는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나만 얘기하면 되는데. 면접 기간이 올해 또 특히나 길고 또 각종 또 뭐 카더라 뭐 별 얘기들 많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다는 말씀 그냥 양해해 드리고요. 간단하고 짧고 굵게 요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자, 면접위원들은 이제 어떨지. 자, 아까는 이제 여러분들의 뷰포인트로 봤습니다. 이제 면접위원의 뷰포인트로 이제 여러분들을 좀 봐보는 것, 내가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알았다고 면접 잘 보는 거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뭐 불필요한 불안이나 불필요하게 좀 어디서 낚이시고 이러는 거는 최소한 좀 방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접은 면접조 내에서 상대 평가를 하는 겁니다. 면접은 두 분이, 여러분들 두 분인데요. 두 분이 쭉 메들리로 보시고 그 중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오전조는 뭐 지난해 같은 경우 4명, 5명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긴 합니다. 물론 지난해 워낙 미참자가 많아서 뭐 오전조에 한 명 온 데도 있었어요. 한 명. 예, 심지어. 근데 본인은 5번이었는데 첫 번째로 면접 보신 분도 있어요. 와. 자기가 조를 잘못 온 줄 알았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재미있는 해프닝들이 많았습니다. 뭐 여튼 간에 그건 뭐 당연히 가보시면 아는 거니까 뭐 전혀 신경 쓸 거 없고요. 또 옆에 사람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죠? 뭐 어차피 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는 내가 알 바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연하게도. 즉 면접은 절대 평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면접 후기를 보면 꽤 괜찮은 후기도 있습니다. 물론 후기를 얼마나 잘 복원해 주셨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우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진짜 우수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상대평가니까 모르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후기를 보고 뭐 우수부터 미흡을 알아맞추는 분이 계시다면 천리안과 독심술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후기를 보는 건 이게 진짜 우수냐 미흡이냐 이런 걸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하실 수 있는 자극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는 정도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평정표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 설명을 일부러 뺐는데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가지고 일종의 채점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평가지죠. 이게 이거는 뭐 국가지 구구만 쓰는 게 아니고요. 모든 공무원 면접에서 동일하게 쓰는 양식지입니다. 뭐 5급 행시도 이걸로 쓰고요. 똑같습니다. 지방직도 그렇고요. 평정 항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규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고 본인이 쓰셔가지고 직접 제출해 주시고 면접위원이 여기에 있는 5개 평정 항목을 체크하게 되는 방식으로 엔딩을 하게 됩니다. 요거가 이제 근거사료로 남는 것이죠. 여러분 채점지고요. 자세히 보면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부터 창의력, 의적, 발전 가능성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중하 이렇게 평가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질문을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국가직 면접은 요거와 별개로 아까 별도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항목의 질문이라는 게 리스트가 있고요. 그중에서 골라서 묻고 간단하게 메모하고 거기서 체크하고 그 체크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취합한 다음 한꺼번에 평정을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다 바로 막 체크하고 이러는 건 하지는 않아요. 뭐 지방직은 여기다 그냥 바로바로들 하시던데, 국가직은 요게 실지 문제랑 그거랑 좀 다르잖아요. 약간 좀, 이게 좀 약간 혼합시켜 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 평가지가 있고요. 요거는 그냥 좀 나중에 정리용으로만 쓰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 합평을 한 다음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굳이 궁금해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면접 평정을 우수, 보통, 미흡 이 세 가지가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규정입니다. 뭐 국가직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규정상. 우수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면접은 과반 이상이, 과반이면 2명이면 2명이고요. 뭐 7급은 3명이 봅니다. 3명이면 3명 중에 2명을 말하는 겁니다. 과반 이상이 다 상을 주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 상을 받으려면 면접위원이 두 분 다 여기도 상 찍어야 우수라는 뜻입니다. 진짜 받기 어렵겠죠? 가 아니고요. 공무원이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죠. 뭐예요? 면접인끼리 합의하라는 얘기입니다.
부정방지책이에요. 이게 일종의. 특정한 사람이 누구 짜웅해가지고 밀어줬다고 될 일 아니라는 얘기에 상 5개 찍어줬다고. 왜냐 그러면 우수는 성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합격입니다. 이해했어요? 면접위원 기준으로 보면 우수를 준다는 말은 저 친구는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실 면접위원은 그러려고 가는 거예요. 쭉 보고 어우 저 친구는 좀 뽑아줘야겠다. 그러고 찍는 거예요. 혼자 찍으면 안 되고 합의를 해야 된다고요. 찍어서 공통된 이번이 제일 낫죠? 그 친구가 열심히 하겠고 애들 착한 것 같고 성실한 것 같고 열심히 할 것도 같고 뭐 그런 것 같던데 준비도 많이 한 것 같고 저도 이번이 괜찮은데 면접위원님 어떠세요? 아 저도 이번이 제일 괜찮은데 아 그러면 이번 뭐 우수 주시죠. 그러니까 2번 평점 펴놓고 상상 찍고 100개는 째놓는 거예요. 되셨어요? 실감이 오십니까? 이게 어떤 느낌인지? 평정 다음 미흡. 여러분 이제 보통 우수보다는 미흡이 궁금하죠? 미흡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면접위원 과반 이상이 동일한 항목에 하를 주는 경우, 두 면접위원이 여기다가 하하 두 개를 주는 경우, 혹은 면접위원 과반 이상이 2개씩 주는 경우, 2개 이상씩 주는 경우. 어떤 면접위원은 가와 마의 하, 어떤 위원은 나와 다항의 마 이렇게도 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 두 가지 경우입니다. 동일한 항목에 2명 이상이 주는 경우에 있거나, 그죠? 2명 이상이, 그죠? 2개 이상씩 주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해서 맞춰보니까 미흡을 주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하지를 되게 않고요. 일단, 미흡,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평정,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경우는 보통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면접에는 상을 5개 다 주고요. 어떤 면접에는 상을 5개 다 주고, 요 하나만 중을 줬어요? 그 친구도? 보통이고요. 됐죠? 어떤 분은 요게 4개가 중이고 여기 하나가 하예요. 어떤 분은 여기 4개가 중이고 여기가 하예요. 그래도 보통이에요. 되게 불합리한 것 같죠? 그게 아니고 특정 항목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되거나 두루두루 문제가 있다고 두 사람이 다 판단하는 경우에는 걸러라. 최대의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실제 운영이 아니라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우수는 두 분이 합의해서 뽑아라. 부정방지책으로 들어온 개념입니다. 이거 쓴 지가 한 6년, 7년째 되는 평정표 양식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보통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수를 면접에 정원이 10명이다가 우수가 1명이다, 2명이다가 우수를 2명을 주고요. 나머지 8명을 보통을 받은 사람을 넣었는데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성적 순으로 채워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베에서 밖에 있는 분들이 면접은 통과했는데 보통으로 통과, 미흡만 탈락인 거야. 미흡을 받은 경우만 탈락이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인데 점수가 커트라인에서 밀리잖아요. 앞에서 잘렸어요. 난 떨어졌어요. 그럼 면접 탈락, 면탈이 아니고 면접 합격 최종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면탈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어디 면접 강사나 어디 학원에서 면탈 얘기를 많이 하는 건 걸으십시오.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떨어지면 다 면탈이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됐죠? 어떤 느낌인지? 여기까지. 별로 안 궁금하시죠? 이렇게 되셨으면.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핵심은 얼마나 우수를 주고 얼마나 미흡을 줄 거냐가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이건 제가 정리한 말입니다. 설명이 좀 길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수는 죄를 우수해야만 받는 건 아닙니다. 미흡은 반드시 미흡해야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맞아. 우수는 어떻게? 면접에 뽑고 싶은 사람 뽑아요. 여러분, 뭐 작년엔 그런 게 없었는데 재작년 후기라는 가만히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성적은 잘 받았나? 쓱 물어봐야 면접인이 겉다리로 아, 네, 좀 부족합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끄덕끄덕. 그 친구가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면접인이 애둘러서 직접 물어보면 안 돼요. 물론 예, 애둘러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성적은 면접 되게 잘 봤어. 어우, 준비 많이 했어. 성적 어때요? 라고 툭 물어봤는데. 씩 웃고 그냥, 괜찮다는 사인을 보내면, 그래요. 그 친구를 우수를 줄까요? 면접위원들이? 면접위원 기준으로 보면 우수라는 건 2명이 합의해서 1명을 무조건 뽑을 수 있다는 권리예요. 사실 면접은 그러려고 오는 거예요. 우수를 주려고. 뽑고 싶은 사람을. 아셨어요? 미흡해서 떨어뜨리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꽤 많은 면접위원들을 사후에 취재들도 하고 하는 말씀이 애들 다 열심히 하고 다 잘하던데 요즘은 도리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너무 애들이 똑똑해서
대한민국이 걱정이 되더라. 에?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왜 그렇게 다들 공무원 하려고 그래? 야, 그분은 이제 바깥 세계를 잘 모르시니까 당신 기준으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거죠. 이해했죠? 물론 개 중에 뭐 예컨대 뭐 100명 중에 한 명, 200명 중에 한 명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그죠? 진짜 아까 같은 질문에다 광화문에다가 효수를 시켜갖고 삼족을 멸해야 되겠다 개념 없이 말하는 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겠죠. 야, 이 친구는 좀 안 되겠다 라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위협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수라는 건 뭐겠냐 그러면 뽑고 싶은 사람 뽑는데, 그죠? 기왕이면 면접인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런 것도 좀 물어봐 가면서 확인도 좀 해가면서 하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뽑아줄 사람을 고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 실제로 그러셨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기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음 또 미흡은, 아니 미흡 줄 사람이 뭐 없는데 뭐 굳이 줘야 되나? 안 줘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수는 조당 1명 이상은 주는 걸로 보입니다. 조라는 건 9명이죠. 아까 전체적으로 9명 중에 최소 1명 이상은 주도록 면접위원한테 1명이나 뭐 2명 정도까지는 주셔도 좋겠습니다라고 면접위원들이 인사신청자 최초의 가이드를 해줍니다. 면접위원들한테 매일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요. 해당되는 직렬이 얼마이고 얼마의 정원이 뽑혔고, 그래서 어느 정도가 떨어져야 되며 대충 이런 것들 오리엔테이션 다 해줍니다. 직렬별로 상황이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어디 학원가에서 어느 직렬은 면접을 빡세게 보고 미흡을 많이 준다, 이런 건 거짓말입니다. 예, 제가 그런 걸 이제 그 강사들의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철저하게. 자기 수강 뭐 100명 중에 자기 수강생 10명인데 10명 중에서 한두 명 그런 사례가 있다고 일반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제 수강생은 아까 보셨지만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에 가보시면 매년 국가직 구급, 작년은 안 했습니다. 다 붙었기 때문에 통계가 아무 의미가 없어서 안 했고요. 재작년부터는 제가 4년 내내, 작년까지 5년째 국가직 9급과 7급은 제 직렬별로 수강생과 점수대와 합격률을 다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필기 합격자 발표 날 공개합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못 쳐요. 왜? 수강생들이 뻔히 있는데 자기 직렬이 몇 명 안 되면 몇 명 떨어지고 있는데 뻔히 아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치겠습니까? 통계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낚이지 마시라고. 아셨어요? 낚이지 마시라고. 전혀.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한 명이나 두 명도 줄 수 있고요. 세 명까지는 좀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리미트를 줘요. 보통 한 명 이상은 준다. 9명 중에 한 명은 나올 수 있다. 2명까지도 할 수 있다. 근데 미흡의 경우에는 미흡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정원 맞추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그러면 가장 정원을 맞추기 좋은 방법은 미흡의 숫자를 줘버리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같은 조만큼 한 명씩 딱 줘가지고 딱 떨어지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잖아요. 미흡은 성적에 상관없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정원을 칼같이 맞출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국가직 국급 같은 걸 보면 통계표가 다 나와 있잖아요. 정원을 이렇게 딱딱 맞추냐? 동점자가 많을 텐데. 희한하죠. 동점자가 많으면 같은 동점자가 들어가면 같이 들어갑니다. 누구 동점자 중에 보통 성적순으로 들어가는데 맨 마지막에 동점자가 5명이에요. 그럼 5명이 딸려 들어가요. 그래서 일부 약간 오버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동점자, 누굴 떨어뜨릴 수 없잖아요. 필기 점수가 같으면. 약간 오버되는 경우. 예전에 그것도 칼같이 맞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약간 좀 지역인재 7급 같은 경우 아주 칼같이 맞추는데 무조건 어떻게 맞출까요? 동점자가 많으면. 상관없이 미흡으로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원을 칼같이 맞추는 겁니다. 다른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미흡 조장이 아니고요. 미흡은 미흡해서가 아니라 딱 보고 객관 절대치로는 뭐 무난하게 했는데 상대치로 아이고 뭐 한 명 꼭 줘긴 줘야 된다는데 그러면 뭐 이 친구 줘야겠네 그냥 그러고 미흡을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은 뭐에 달려 있냐? 필기 합격자 배수, 동점자 비율 이런 거에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고로 면접은 면접 당일날 결정을 다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6시 정도 되면 원래 이런 식으로 끝나고 6시 반 이제는 모든 결과가 끝나요. 그때 다 해서 정원 다 나옵니다. 바로. 거의 그 자리에서 맞춰야 돼요. 조정할 게 있으면 조정을 면접원이 있을 때 해야 돼요. 아셨어? 무슨 말인지? 즉 어느 직렬은 공직 가치가 중요하니까 미흡을 더 많이 줘야지 그런 건 없다고요. 그 일이 그렇게 허투루하게 진행되고 주관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즉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 말씀은
나의 이해관계와 나의 의지와 나의 바램과 그죠? 나의 진정성과 내가 학원에 쏟아부는 돈의 액수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 어쩔 거예요, 이게. 알 수가 있나요? 저는 사후적으로 취재를 좀 합니다. 사후적으로. 어디가 너무 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일인지 물어. 뭐 제 수강생도 워낙 많으시니까 혹시 뭐 과장님 중에 면접원 갔다 오신 분 이번에 어떠셨는지 좀 들어보자. 간접 취재를 다 합니다.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사후의 얘기고요. 사전은 알 길이 없어요. 당연하게. 이해하셨죠? 즉 여러분이 이거 알아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어디 하면 우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 있죠. 뭘 공직가치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우수를 받았다라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뭐 절대적으로 원탑일 수 있죠. 그럼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그래서만 우수를 받았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 미흡을 받았다고 해서 면접을 대충 준비하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아까 120%라고 말했지만 120%니까 그냥 뺨만 안 때리면 되나 그냥 갔다 올게요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될 판에 그렇지 않다고요. 그죠? 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자기학원 수강생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딴 나오고 있어서 남의 후기나 베끼고 앉아있다라고 말하는 건 막말이죠. 후기가 한두 개도 아니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 거를 걸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보가 팩트를 뜰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휘둘리게 만드는 건 저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기자를 했기도 했고요. 어마어마하게 빵빵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왜곡되게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조선일보 선배들이랑도 친해요. 싫어하지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즉,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굳이 드리는 이유는, 그런데 그럴듯한 그 교원 형식에 낚이지 마시고, 그냥 나만 잘하면 됩니다. 끝. 이거 알아봤자 알 수도 없고, 알아봤자 여러분들 아무 영향이 없다는 뜻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나만 잘하면 된다. 끝. 잘할 필요도 없고, 그냥 조곤조곤 내가 준비한 것 얘기하고 나오면 된다. 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팩트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자, 이건 뭐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년 통계를 제가 카페에다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져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73%입니다. 1.4배수기 때문에 본인한테. 근데 본인은 이제 붙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니까 되게 쫄리죠. 1.4배수기가 통계적으로 74%는 무조건 붙고 보는 거예요. 강의 들었다고 붙는 게 아니라. 왜? 국가직은 모집 정원을 부족해서 일부러 채우지 않습니다. 무조건 채웁니다. 그죠? 아셨어요? 면접 못 봤다고 해서 반밖에 안 뽑았어요. 이런 거 없잖아요. 작년에는 워낙 미참자가 많았으니까 불가피하게 미아되리라는 경우라고 보여지고요.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2019년도 데이터는 제가 카페 가시면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결론 70.7%였고요. 제가 3%포인트 정도 높았고요. 결론적으로 이 통계를 보시면 통계적인 겁니다. 이제 재작년 데이터인데요. 1배수 아니라고 보통 말하시는 응시생분들은 92%. 커트라인이라고 일배수 밖에 커트라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최종 합격할 때는 30%가 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처럼 특이한 경우가 아닌 게 루틴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4배수를 뽑고 예전에 그냥 했던 경우라고 치면 뭐 이 정도만 그냥 말씀을 좀 드리고 말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 멘탈 유지입니다. 그 과열이 좀 심합니다. 점점점 무슨 뭐 나라를 구하는 면접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좀 그렇게 따시면 괜히 들으시면 불안하잖아. 안 들으면 속편한데 들으면 또 괜히 신경 쓰이고, 그죠? 뭐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좀 뭐 팔랑귀까지는 아닌데 불안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드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심기경호를 해드리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팩트 데이터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내 수강생 중에 누구가 우수를 붙었는데 하나를 일반하지 말고요. 참고로 제 수강생은 가장 학원가에 많습니다. 우수 받은 사람도 비율적으로 가장 많겠죠. 또 그 중에 미흡받는 분이 있다면 비율적으로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그죠? 수학적으로. 하지만 한두 사례를 가지고 제가 우수받은 사례가 왜 없겠으며 선생님 때문에 우수받았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적지 않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건 그분이 잘해서 하신 것이고 저는 숟가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첫째, 또 우수라는 게 절대적인 절대평가가 아니라 물론 잘하신 걸 전제로 하고 하는 거죠. 그죠? 물론 못하시니까 우수를 주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좋다라는 건 주관 영역이 되게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케이? 무조건 말끝마다 공직가치를 갖다 붙이면 우수를 받는다라는 건 공무원들을 되게 업수 여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걸 낚을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우수 받은 사람이 실제로 있대.
그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 제가 이러이러해서 공직가치를 얘기해서 우수를 받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3,000명, 4,000명 중에 한두 명을 1번 하는 거는 조선일보죠. 선배 죄송합니다. 여튼 아셨어요? 그래도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제 결론은 이거 안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이런 거에 hil리히비할 게 아니고 지금 뭐 120%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유는 아직은 엉덩이를 좀 붙이고 계실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그 헷갈리지 마시라고 좀 힘주어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짧고 굵게. 그래서 저한테 그래서 제 수강생들 웃음 미움 얘기 안 물어봅니다. 딴 데서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뭐 이거 자랑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까지. 자, 잠깐만 한 5분 정도만 브레이크 하고요. 이어서 예, 마지막으로 준비 방법론 이제부터 이제 긴 시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론 아주 짧게 예, 짧게 말씀드리고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5분 정도 있다가 뵙도록 할게요.